소화가 안 돼서 내 몸에서 음식이 썩고 있다, 소화불량이 된다, 또 하나의 독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하는 것, 그래서 영양 흡수를 잘 하는 것.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소화는 단순히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영양소를 쪼개고 흡수해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하는 모든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. 제가 이제 완전 소화라는 이 책에서도 소화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음식을 먹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나의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. 내 몸에서는 너무나 복합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이제 씹게 되죠. 씹는 과정에서도 한두 번 씹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. 30번, 50번, 심지어 100번 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씹는 동안에 일어나는 분해 활동, 또 침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입에서부터 이 침과 만나는 것부터 소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위장 질환이 있고 위염이 있고 이제 위암인 분들, 이제 위가 힘든 분들은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. 일단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고 또 위 점액 물질이 나오면서 음식물과 잘 섞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. 위산은 굉장히 강력한 pH 1.5에서 이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강산이죠. 손가락을 만약에 이 정도 산도에 갖다 대면 녹을 겁니다. 근데 우리 위 안에서는 점막층에서 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산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고 내 몸이 잘 견디고 있죠. 근데 이 위산이 하는 일이 들어온 음식물들의 강력한 살균 작용도 하면서 또 음식물을 잘 녹여서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위산도 잘 분비가 돼야 되겠고요. 음식물과 잘 섞여야 되는 것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위에서 잘 음식물이 쪼개지고 또 잘 녹여지고 이것이 일어난 뒤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. 소장 자체가 다 펼치면 소장에는 이 수많은 육모와 주름들이 있는데 이걸 다 펼치면 테니스 코트장만한 크기가 나옵니다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내 몸에 이렇게 그냥 아주 작은 입으로 들어갔는데 내 몸속에 이 소장 점막은 무려 테니스 코트장만한 사이즈다. 왜 이렇게 커야 될까요? 내 몸에서 영양소를 놓치지 않고 흡수하려는 너무나 좋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의미입니다. 넓은 면적을 갖춰야 위에서 넘어오는 영양소들을 잘 흡수를 할 수 있게, 또 소장에서는 영양소 흡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다고 첨가물 음식 좀 먹었다고 바로 큰 탈이 일어나지 않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소장에서 나쁜 성분들을 또 다 걸러내기 때문입니다. 수많은 이제 림프구들, 면역 세포들이 있어서 나쁜 성분들을 또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. 소장에서는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.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. 어떤 분들 보면 정말 계속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계시죠. 그런 분들의 공통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장의 점막 흡수 능력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정말 보양식도 잘 드시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는데도 기력이 안 나는 분들이 또 계세요. 저는 이제 점막 세포 재생을 꼭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위 점막 그리고 특히 흡수하는 소장 점막이 약할 때 정말 좋은 것을 먹어도 점막 흡수 능력 때문에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. 소화라는 과정을 생각할 때는 소장의 흡수 능력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소화시키는 또 과정에서 간과 이 췌장의 역할도 같이 있습니다. 췌장에서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세 가지 소화 효소들이 다 만들어지고 또 췌장액을 통해서 위와 소장으로 또 보내줍니다. 이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바로 식사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. 가끔 이제 췌장염이나 췌장결절, 췌장암이 좀 심한 분들의 경우 식사하면서
굉장한 통증에 시달리고 또 항상 식사 후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합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췌장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당 조절 호르몬도 또 만들어지죠. 그래서 췌장이 지친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도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 몸이 되기가 쉽습니다. 아무튼 이 췌장에서 췌장액을 하루에 1에서 2리터 사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의 소화를 돕습니다. 또 간에서도 역시 담즙을 생성해서 지방 소화 물질들의 소화를 돕고 또 들어온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들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새로운 물질로 또 재가공하는 이런 모든 대사를 거칩니다. 입에서부터 시작한 이 소화가 위장과 췌장과 간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영양소가 싹 흡수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먹어도 계속 살도 하나도 안 찌고 또 세포 재생도 잘 되지 않고 염증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. 또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찌꺼기들이 대장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의 이제 음식을 먹고 영양소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까지 완벽한 소화 대사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정도만 해도 와, 소화시키고 뭐 흡수시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. 이 반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됐다. 소화 불량이 됐다. 자,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. 소화 불량도 물론 뭐 1점에서 10점까지 있으면 소화불량이 뭐 0점이다 이건 아니겠죠. 하지만 8점, 9점, 10점 정도의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소화 상태가 1점, 2점이다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내 몸에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화기관이 계속 지치게 되면서 몸 전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. 소화라는 과정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60%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입니다.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 내 몸에서 음식이 썩어버립니다. 식탁 위에 음식을 일주일 동안 놔두면 뭐 고기, 불고기 같은 거 해놓으면 다 썩잖아요. 썩어서 막 냄새나고 형태도 바뀝니다.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되죠. 계속 놔두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. 바로 내 몸에서도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영양소 성분들은 16.5도가 되는 우리 몸의 체온에서 계속 변질이 됩니다. 썩어버립니다. 썩어버리면 음식물도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변질되는 부분이 생기고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내 몸에서 그렇게 독소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자, 암 환자분들은 정말 잘 드셔서 정말 살도 찌고 기운도 나고 면역세포도 잘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내 몸에서 음식이 썩고 있다. 소화불량이 된다. 또 하나의 독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염증이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미 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만들어지는 독소들, 또 만들어진 염증들 어떻게 잘 제거할 수 있을까요? 좀 어렵겠죠.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하는 것, 그래서 영양 흡수를 잘 하는 것,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소화불량은 이 모든 과정들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위에서도 위산이 적다거나 또 위 연동 운동이 잘 안 된다거나 해서 이제 위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. 또 췌장에서도 췌장의 소화효소가 적어서 일단은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식과 만난 소화효소가 너무 적은 양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소화효소를 만나지 못해서 변질이 돼버립니다. 변질되는 것은 제가 탄수화물은 뭐 발효가 되고 뭐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변질이 되고 변성이 되면서 많은 이제 독소가 생깁니다. 또 간에서도 어떨까요? 간은 영양소를 합성, 저장, 재가공하는 일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해독을 또 담당합니다. 내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, 또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쓸모없는 성분들을 다 해독이라는 것을 하는데요. 이제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될수록 간에서는 해독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간이 튼튼해져도 모자란데 더 약해지는 거죠. 간이 약해지면 간에서 해야만 하는 면역세포들의 물질들을 합성하는 것, 면역세포들을 결국
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또 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면역 많은 물질들도 같이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간이 약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. 이 소화불량 자체가 일단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또 온몸의 기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. 또 이 소화불량 독소들이 또 장내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독소가 늘어날수록 장내에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죠. 장내 미생물도 면역력에 면역세포도 훈련시키고 또 장 전체 환경이 면역력과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불량 상태는 결국 장도 약하게 하면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.